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좌에 찍힌 빨간 숫자를 보면서 좀 흐뭇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수익을 막상 실현하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세금이죠. 이게 국내 주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애써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 50%라고 좋아했는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좀 허탈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세후 수익률이야말로 진짜 수익률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는 내년 5월이니까 아직 시간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절세 전략은 바로 지금 연말에 실행해야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아,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투자 수익 지키는 법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법이니 세율이니 하는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따로 있잖아요. 정말 실용적인 질문. 그래서 지금 내 계좌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얼마까지 팔 수 있는 건데? 아, 그거요? 네. 이게 종목마다 수익률이 다 제각각이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A 종목은 200% 수익이고 B 종목은 10% 손실이고 C 종목은 보합이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250만 원 공제 한도를 딱 맞출지 계산하는 건 거의 퍼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용한 도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방송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현재 보유하신 종목들의 현재가만 입력해서 세금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을 아주 쉽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대화 들으시면서 옆에 켜두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네,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계산기의 원리가 되는 기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해외 주식으로 번 돈, 세금을 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순수익 있잖아요. 네, 수익 난 거랑 손해본 거 다 합쳐서요? 네, 그쵸. 그 순수익에서 250만 원은 그냥 빼줘요. 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군요. 기본 공제? 맞습니다. 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그럼 250만 원은 넘으면요?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총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1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일단 250만 원은 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바로 국내 주식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도 국내 주식은 그냥 팔면 그만이었는데 왜 유독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에만 이렇게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소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많은 매매 차익을 내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단 1주를 가졌더라도 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 그러니까 환차익도 수익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화로 세금을 내지만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죠. 그래서 세법은 매수할 때의 원화 환산 금액과 매도할 때의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달러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 제 취득가액은 10만 원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주가는 그대로 100달러인데 환율이 1300원으로 올랐을 때 팔았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수익이 0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103만 원의 판셈이 되어서 3만 원의 환차익이 발생하고 이게 양도소득에 포함돼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자는 주가 그래프뿐만 아니라 환율 그래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환차손이 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 무섭게 느껴지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는 전략 말입니다. 아까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우리의 핵심 무기라고 하셨는데 이 무기를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전략은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이익과 손실을 퉁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개별 종목의 수익이 아니라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자가 해외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전부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계좌에 A 종목에서 400만 원 이익이 났고 B 종목에서는 200만 원 손실이 진행 중이라고 해보죠. 이때 A 종목만 팔면 4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약 33만 원의 세금이 나오죠. 하지만 이때 손실 중인 B 종목을 함께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양도 차익은 400만 원 이익에서 200만 원 손실을 뺀, 즉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기본 공제 250만 원보다 적으니까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와, 손실난 주식을 파는 행위 하나만으로 33만 원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손실이 난 B 종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믿고 있는데 단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지금 파는 게 과연 좋은 투자 결정일까? 세금이 투자를 이기게 두지 말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금 최적화와 투자 전력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비종목을 정말 팔기 싫다면 팔았다가 거의 동시에 다시 사는 워시세일과 유사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손실을 확정지어서 세금을 줄이고 바로 다시 매수해서 미래의 상승 가능성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물론 약간의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만 절세액이 훨씬 크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손실을 실현해서 세금 혜택은 보되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요. 또 다른 전략은 없나요? 두 번째 전략은 매도 시점 분산입니다. 250만 원 공제는 매년 새롭게 리셋됩니다. 만약 올해 500만 원의 수익이 나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나면 이걸 12월에 한꺼번에 다 팔지 마세요. 12월 한 20일쯤에 수익 250만 원어치만 팔아서 올해 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며칠 기다렸다가 해가 바뀐 1월 초에 나머지 250만 원어치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2024년도에 250만 원 공제를 받고 2025년도에 또 250만 원 공제를 받아서 총 500만 원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도 버튼을 며칠 간격으로 나눠 누르는 것만으로요. 이건 거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허점이 아니라 주어진 규칙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거죠. 연말연시 달력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익 통산, 매도 시점 분산. 이건 비교적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런데 마냥 수년간 장기 투자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난 경우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5천만 원이 된 상황이라면 양도처액이 4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로는 얼음도 없겠어요. 이럴 때 쓰는 좀 더 고급 전략이 있다고요? 네, 바로 증여 후 매도 전략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증여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이 새롭게 설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가 1,000만 원에 샀다는 사실은 잊히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그 시점의 주가가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된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의 평가액이 4,800만 원이었다고 해보죠. 그럼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 아닌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배우자가 이 주식을 5천만 원에 판다면 양도차액은 5천만 원에서 4,80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200만 원이면 기본 공제 250만 원 이하니까 세금이 또 0원이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 제가 직접 팔았다면 4천만 원에 가까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계산해보면 대략 825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전략에 어떤 제약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부터 아주 중요해집니다. 과세당국도 이런 절세 방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 절세 효과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 즉 이 예시에서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 전략의 핵심은 증여하고 1년 이상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거군요. 그 1년 사이에 주가가 폭락할 리스크는 감수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는 시장 변동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주식 절세의 핵심은 내년 5월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연말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손익통산 그리고 매도 시점 분산 전략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방송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현재 보유하신 종목들의 현재가만 입력해서 세금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을 아주 쉽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설명란에 관련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꼭 활용해서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매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